저는 제2편에서 첫 개발 사업에 도전하여 단박에 빅리치가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디벨로퍼로서의 저의 성공기를 들으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나도 빅리치가 될 수 있을까? 나도 성공한 디벨로퍼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나도 빅리치가 될 수 있을까요? 나도 성공한 디벨로퍼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디벨로퍼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디벨로퍼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디벨로퍼에게 요구되는 자질로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이고 하나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디벨로퍼가 갖춰야 할 기술이라는 것이 물리학같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도공이 도자기를 오래 빚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비법 같은 것입니다. 단지 하나 큰 차이점은 도자기는 잘못 빚어도 다시 빚으면 되지만 개발은 한번 망가지면 큰 재산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디벨로퍼가 다루어야 할 분야를 한번 살펴볼까요? 시장 분석, 토지 작업, 상품 기획, 인허가, PF, 분양, 준공 큰 것들만 뽑아 봤습니다. 시장 분석, 토지 작업, 상품 기획, 인허가, PF, 분양, 준공 이 하나하나가 디벨로퍼들에게는 높은 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겁먹을 것 없습니다. 지름길이 어디나 있기 마련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헛발질 없이 높은 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름길이 과연 있을까요? 그 지름길이란 성공한 디벨로퍼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공했던 경험이 풍부한 디벨로퍼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냥 개발을 배우기 위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적은 금액이라도 지분 투자를 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 전투를 하는 것과 실제 전투를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풀코스로 뛰고 나면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은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개발의 지뢰밭이 두렵기보다는 만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될 자격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주위의 동문들과 지인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듣고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생각해보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시행에서 200억을 버는데 보이지 않는 손해가 몇십억은 좋게 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마시고 조금은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높은 산맥이 아니라 의지라고 봅니다. 디벨로퍼가 갖춰야 할 자질 중 의지는 기술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술은 타인으로부터 배우면 늘지만 의지는 스스로 정신을 붙들어 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소녀가 달려오는 황소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이 아찔한 순간에 저 소녀는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버티고 있을까요?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첫째, 황소가 피해간다. 둘째, 소녀가 황소를 피한다. 셋째, 소녀가 황소를 뛰어넘는다. 넷째, 소녀가 황소를 무찌른다. 저도 어느 것이 정답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저 소녀가 미치지 않는 한 저 상황을 제압할 확신이 있기에 저렇게 버티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양궁 선수에게 물어볼까요? 70m 떨어진 관역 앞에 그리고 8에서 10점 안에 화살 10개를 쏴서 몇 개를 넣을 수 있을까요? 양궁 선수들은 뭐라고 답할까요? 아마 10개 다 넣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의 그 자신감과 실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우선 피나는 연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금메달을 따고 말겠다는 각오, 의지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의지는 운명을 바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프로 디벨로퍼를 찾아 나서십시오. 그리고 그 프로 디벨로퍼가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양궁 선수의 피땀을 흘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프로 디벨로퍼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